안녕하세요. 정반대 부부의 윤희연입니다. 앞에 두 영상에서 남편의 제안으로 딩크족을 맘먹었다가 결혼 6년 차에 이를 뒤엎고 아기를 갖겠다고 선언한 얘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시험관 시술까지 하게 됐고 반복되는 희망 고문과 좌절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힘든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동안 저는 행복과 웃음을 잃었어요. 자책과 원망, 질투 같은 그런 못난 감정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시험관 시술 전에 나는 웃음도 많고 밝고 가끔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변한 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고 맨날 울고 비참하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생각해보면 난 아기를 가지려고 하기 전까지는 행복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아이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내가 왜 스스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몰아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불행과 좌절 그리고 자책을 견뎌내고 아기가 생기면 그때는 그 행복이 훨씬 더 클 거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감당할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못난 감정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고 나를 망가지게 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때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시험관 시술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나는 미래의 아이를 통해서 얻는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한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이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도 끝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결정을 고민 끝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요.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 만에 바로 복직했고요. 겉으로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 이전보다 편해졌어요. 마음 한편에 계속 남아있던 그 아이에 대한 미련, 그리고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아이를 못 가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라면서 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진 면도 있어요. 시술을 하는 동안 남편이 한 번도 저를 병원에 혼자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휴직을 했지만. 그래서 이 병원을 거의 오전 시간대를 다 비워야 하기 때문에 매번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남편은 아이를 혼자 가지는 건 아니다. 같이 노력해서 가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항상 같이 다녔어요. 한 번도 뭐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내색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고마워요. 댓글을 보면
좀 더 일찍 아이를 가지려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좀 더 일찍 마음을 먹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근데 저는 딩크를 마음 먹었던 것도, 그리고 아이를 가지겠다는 마음이 늦게 든 것도, 그리고 시험관을 접은 것도 그만큼 아이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좀 있는 상황에서 딩크족을 접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은 딱히 들진 않아요. 아이가 없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좋습니다. 일단 아이를 가질 거냐 말 거냐 하는 내적 갈등이 없고요. 저랑 저희 남편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삶이 상대적으로 심플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요. 자유롭기도 하고. 감정 변화에 좀 예민한 편인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복이 언제 깨질지는 알 수 없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행복의 크기가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적을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걱정과 불행의 크기도 적을 수 있어요. 인생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가끔 친구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네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사이가 좋은가 보다. 사실 애가 없으면 부부가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살아보니까 아이가 없다, 또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해도 그 삶이 결코 불행하지는 않아요. 물론 살다 보면 좀 공허하고 허무할 때도 있죠. 뭘 위해서 사나 싶고. 근데 그런 감정은 애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드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다고 해서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런 감정이 들 때 최대한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제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자녀 없이 살게 된 솔직한 이유였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중한 댓글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야, 크리스마스 만찬입니다. 이게 고생했다. 말이 하나. 랍스터 나옵니다.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이게 너무 귀엽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따라야지. 그러네. 고생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감바스 했어. 맛있겠다. 약간 새우랑 랍스타네. 각각류 파티? 그치? 감바스에 면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 딩크족 시리즈로 했잖아. 이게 좀 내용이 워낙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라서 솔직히 털어놓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글로 물론 그 전에 쓰긴 했지만 글로 쓰는 거랑 내 얼굴을 드러내고 그걸 직접 내 입으로 말하는 거랑은 진짜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되게 행복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어. 저희가 다음에는 제주도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와서 아주 정말 바쁘게 2박 3일 보내고 왔는데 그 영상 다음 주부터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큰절해야 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새해 대박 나세요. 자르러 가자 이제. 먹어봅시다. 야